오늘의 내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모여 마침내 나의 운을 만든다. 좋은 운을 많이 쌓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이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늘어나는 방법인 것이다. 늘 그렇듯 좋은 운이라는 것을 특별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풍수 큐레이터 천동이의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대통령의 풍수 자문을 맡았던 아버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풍수가문 4대 계승자인데요. 이 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풍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천 명의 인생과 집을 보고 난 후 알게 된 운의 진실과 내가 있는 공간에서 운을 끌어올리는 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운을 끌어올리는 법과 나의 외향과 내면을 어떻게 가꿔야 운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재물운을 안겨줄 인복을 쌓는 법은 무엇인지,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행동과 습관을 바꿔 운을 쌓는 법, 모든 운의 시작이 될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이의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이다. 내가 풍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강하게 갖는 이유는 수많은 공간과 사람들을 직접 만난 경험 때문이다. 단순하게 그냥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의 경험은 인류 대학의 교수라고 해도 쌓을 수 없는 양의 경험이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무료로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은 돈을 주는 타인이 많거나 타인이 주는 돈의 크기가 크다로 말이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전자의 경우일 때 여유롭다 할 것이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후자의 경우일 때 여유롭다 할 것이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운을 쌓고 돈그릇의 개수를 늘릴 뿐 아니라 돈그릇의 크기까지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재물운이 아니라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진짜 재물운임을 명심하자. 인복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것. 인연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줄이다. 그 줄은 운으로 따아 만들어진다. 그 줄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인복이 많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좋은 운을 많이 쌓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방법이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늘어나는 방법인 것이다. 늘 그렇듯 좋은 운이라는 것을 특별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타인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깨닫게 된 좋은 인연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살아오면서 당신은 인복이 있는 편이었는가, 없는 편이었는가? 지금까지 어떠했든 간에 앞으로 인복이 따르길 바란다면 다음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자. 인복을 쌓는 방법. 먼저 연락한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부탁만 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쌓으려고 한다.
그런데 평소 연락도 하지 않던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바로 부탁을 한다면 어떨까? 불편한 마음을 느낄 것이다.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단칼에 부탁을 거절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 불편함을 감추고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만일을 생각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한 번쯤 먼저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자. 용건이 없을 때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을 상대가 알게 하자. 요즘은 카카오톡에 생일 알람이 뜨기 때문에 생일 챙기기가 편해졌다.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을 전하면서 안부를 묻는다면 그 관계는 다음 생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이러한 기계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없어도 정말로 누군가가 궁금해지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싶어질 것이다. 편가르지 않는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산세는 너무나 잘생겼다.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풍수 이야기로 돌아가나 싶을 것이다. 공간은 사람의 성격을 반영한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성향이나 생김새가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분되는 이유는 지내는 공간과 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산세가 좋은 지역이 많아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도 국사를 논함에 있어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것은 풍수적인 지형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의 풍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인복을 쌓고 싶다면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편, 내 편을 나누다 보면 다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쌓기 어렵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소수의 사람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다른 무리와 의도적으로 편을 가른 배타적인 선택의 결과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어 절대 편을 가르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비결 중 하나다. 경청한다. 대학교 때 동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동기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의 속내나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지금도 한 번도 본 적 없던 의뢰인들이 단 2분 만에 가정사와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단지 듣고 있으면 된다. 이야기를 듣되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억지로 답을 줄 필요가 없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절로 나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억지스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응어리를 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과 관계를 쌓고 싶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라. 타인을 인정해준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비난에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누군가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잘못은 가리되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렇게 마음을 베풀어준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뢰를 얻는다. 앞에서 말한 행동들을 통해 신뢰를 얻게 되면 이제는 그 관계는 좀처럼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신뢰가 곧 신용이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둘 사이의 관계를 상대가 인정한 것이다. 각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 또한 운이다. 생각과 마음의 파장이 울려 퍼져 나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음식을 나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면 북한군 역할인 배우 정재영이 시골 마을의 이장님에게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흰머리가 지긋하신 이장님은 무심하게 툭 진리를 뱉어낸다.
뭘 많이 먹이면 되지 뭐. 정말 맞는 말이다. 나 역시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귀고 싶을 때 이 방법을 항상 사용한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꼭 밥이 아니어도 좋다. 평소 가방에 특별한 사탕이나 건강식품을 챙겨두었다가 마주하게 되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다. 이 덕분인지는 몰라도 나는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을 쉽게 사귈 수 있었고 사람들도 항상 나를 좋아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이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과 마음을 전하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모두 나를 귀히 대하게 된다. 내 마음을 믿는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믿음의 대상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믿음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어야 한다. 처음 듣는다면 이 말이 어렵게 들릴 것이니 잘 이해해야 한다. 내가 믿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기로 한 내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받는 상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돈독한 관계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시간대를 마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시절에 만나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어떤 시절에 만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순간에 믿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을 믿는 내 마음을 믿게 되면 설령 그 사람의 모습이나 관계가 변하더라도 배신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을 수정할지 말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아무리 많은 인연과 운과 인복을 쌓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탕에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자. 무조건 가까이에 두어야 할 사람. 가까이에 두어야 할 사람의 유형. 무조건 칭찬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분명 멀리해야겠지만 무조건 칭찬하는 건 역시 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잘할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잘잘못을 따져주는 사람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첫날을 마주하고 있는 삶을 산다. 그러니 죽기 전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무조건 잘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난관을 겪어본 사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거나 행복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는 없다. 항상 넘어지고 깨지면서 성장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행복한 꽃길만 걸어본 사람이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길을 걸어본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 어떻게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조언해 줄 수 있다.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을 물었을 때 전교 1등만 해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성적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떨어진 성적을 올려보기도 한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운력이라고 한다. 구름운이라는 한자를 써서 구름처럼 모여서 함께 흘러가는 힘을 뜻한다. 운력은 강하다. 운력이라는 말은 구름운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운과 같은 한자를 쓰기도 한다. 운의 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계속해서 발전적인 생각과 생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둔다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과 대화가 오고 간다. 매일같이 그날그날의 새로운 불만을 찾아내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 역시 매일같이 새로운 불만을 찾아내는 창의성을 꽃피우게 될 뿐이다. 100m 달리기를 한다면 결승선까지만 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120m를 달린다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사람처럼 살고 열정을 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 사실 이러한 부류의 사람과 개인적인 친분을 두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늘 그랬듯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면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옆에 두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삶의 관점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책과 영상, 강의를 접하는 노력을 한다면 굳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 사람들과 함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쉽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어른들은 왜 늘 굳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라고 말이다. 그 생각이 왜 지금도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의 생각치고는 제법 철학적이었던 것 같다. 의문을 갖던 그 아이는 모순적이게도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그러한 의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각보다 쉽게 충족되는 욕구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운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것에 운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먹는 삼시세끼, 항상 주어지는 아침과 저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나의 행복을 지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 무조건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부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꼭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설령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자. 탓한다 한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다. 단지 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명하다. 인연은 운으로 따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 역시 어쩌면 내가 알게 모르게 따온 나쁜 운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의 정신 건강에 좋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피해야 할 사람들을 가리게 되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피해야 할 사람의 유형.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모든 대화를 주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가장 많은 말을 해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데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건네는 조언을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만 몰두하는 의뢰인들이 있다. 속내를 털어놓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내가 말을 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막아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에는 깊은 조언을 해주기 어렵다. 상대를 통해 올바른 대답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는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돈이 얼마나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저 멀리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누가 더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모두 큰 차이가 없다. 차라리 모든 이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편하다. 그런 의미에서 타인을 상대로 어딜 감히
내가 감히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된다. 존중이 부족하면 이해심이 부족하고 상대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오버하는 사람. 오버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순한 오버를 넘어 타인과의 자리에서 지나치게 나를 띄워주거나 과장해서 칭찬하는 사람, 만난 적도 별로 없는데 과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일 확률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류의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겪어봤다. 과장이 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통한 경쟁 심리가 강하다. 처음에는 경쟁자라고 느끼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쪽으로 관계를 설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질투심으로 변해 나에게 좋지 않은 쪽으로 관계가 흘러간다. 원칙주의자. 보통 원칙주의적인 사람들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자기 신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강인한 마음에 대한 확신과 언제나 대의를 택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신 승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그냥 멀리하는 것이 속편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돈으로 사는 법. 재물운으로 인복을 얻는 법. 당신의 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통해 사람과의 귀중한 인연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부다. 너무 상투적이라서 별 감흥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메마르고 운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인복이라고 표현했을 뿐 궁극적으로는 인연,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운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월급의 몇 %를 순수하게 타인을 위해 나누는가? 나누는 정도에 따라 당신이 앞으로 벌게 될 운의 크기가 달라지고 실제로 벌게 될 돈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나 역시 기부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되면서부터는 빠뜨리지 않고 꾸준하게 기부를 해오고 있다. 그런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이전보다 나아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기부할 수 있는 대상도 찾아보면 정말 많다. 개인적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를 추천한다. 어린 묘목이 자라나는데 수액은 큰 도움을 준다. 어린 묘목이 제법 성장해 버리고 나면 수액은 의미가 크게 없어진다. 기부를 하는 운의 의미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어디에 기부를 하고 누구를 돕든 상관이 없고 모두 다 좋다. 다만 내가 나누는 재물운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들어온 돈을 순환시키고 더 큰 운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기부다. 행동과 습관만 바뀌어도 재물운이 상승한다. 운을 부르는 몸. 영화 관상을 보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한다. 한 사람의 얼굴만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몸 생김새, 행동과 걸음걸이 등을 보면 대개 어떤 사람인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맞는 말이다. 보이는 얼굴은 그날의 컨디션과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걸음걸이와 말투, 목소리의 톤,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 매력적인 사람,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다음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자. 걸음걸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걸어보자. 공장이나 사옥에 출장 컨설팅을 가면 많은 대표님들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당당하다. 당당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다. 절대 어깨를 움츠리는 경우가 없고 행동에 여유가 있다. 그 정도의 위치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 당연히 걸음걸이도 느려지는 것이 아니냐고? 절대 아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이 많다. 항상 신경 쓸 일이 많고 걱정도 많다. 경제 규모는 클지 모르나 일반인들보다 개인 경제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운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고 터를 중시하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순간은 잠시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해온 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물론 행동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관리하는 대표자인 것은 똑같다. 그러니 당당하게 걷고 여유 있게 행동해야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도 나를 관리하는 영역 중 하나로 걸음걸이를 말하고 있다. 말과 관련된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말의 내용과 말이 나오는 형태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면 좋은 운을 부르고 당신을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다. 당신의 말은 내용과 어휘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 지금 당장 유식해 보이기 위해 어려운 책을 펼쳐들거나 공부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욕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나에게 들어오는 말도 순해지기 마련이다. 나는 부드럽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거칠어질 필요는 없다. A에게 보낸 운은 언젠가 B가 가져오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말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말이 나오는 형태라 함은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등을 의미한다. 나는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노래를 부르기도 좋아하고 제법 잘한다. 하지만 이런 나의 목소리도 한순간에 좋아진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목소리에 관심이 많았다. 목소리 톤이 얇은 편이었다. 조금 더 남자다워 보이고 싶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목소리를 굵게 내려고 노력했고 노래를 부를 때도 목소리의 굵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게 10수년이 지나 지금은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톤이 높은 목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벼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평소와 다르게 천천히 말하고 낮고 굵은 톤으로 이야기를 해보라. 친한 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디가 아프냐는 소리를 듣겠지만 식당에 가거나 편의점에 들러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본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운을 부르는 마음생김. 관상과 체상을 넘어 가장 중요한 생김새는 마음의 모양인 심상이다. 몸과 얼굴은 마음을 드러내주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운은 운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운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실적인 부유함으로도 연결된다. 내가 만난 대표님들 중 가장 인상에 남는 분들은 대부분 겸손하고 매너가 좋은 분들이었다. 차림새는 소박해도 훌륭한 인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들이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들이 매일 명상을 하고 마음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관리해 나간다. 그 덕분에 엄청난 규모의 돈과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은 내 마음의 변화로도 이어지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어떠한 습관들을 가졌는지 생각하면서 바꿔갈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실천해보자.
운을 끌어모으는 아침 루틴. 아침에 눈을 뜨면 욕망해야 한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강하게 염원하고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마음의 에너지를 내야 한다. 나를 좋게 만들고 남들에게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욕망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다. 가장 기운이 충만한 아침에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소개해 볼 테니 삶에 꼭 적용하길 바란다. 운을 모으는 아침 습관. 자신만의 주문, 감사기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꼭 감사기도를 하라. 종교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눈을 감고 나의 하루가 시작된 것에 감사하라.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자는 동안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가.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아침에 눈을 떴다면 그런 무수한 고비를 넘기고 기적 같은 하루를 또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울리는 알람을 마지못해 끄고 일어나 허둥지둥 양치를 하고 옷을 입는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운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감사할 일도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한다. 침구 정리. 사람에게 성취감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침구를 정리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나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기 싫더라도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정돈하자.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한 자신을 칭찬하며 하루의 시작부터 성공의 시간을 쌓아보자. 풍수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침구 정리는 집을 비워놓는 낮 시간 동안 집안에 좋은 기운이 모여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행동이다. 환기. 기운이 순환하는 것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기막힌다라는 표현이 있다. 말이 안 되거나 황당한 경우를 겪을 때 쓰는 말이다. 감기라는 단어도 기운이 감기고 꼬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운이 순환되지 못하고 꼬이면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한다. 자는 동안 밀폐되어 있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중요하다. 자는 동안 고여있던 공기를 빼내고 집안에 다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집에 가보면 대부분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집인 경우가 많다. 환기를 통해 자는 동안 고여있던 기운을 빼내고 새로운 운을 받아들이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자. 일일치계 제어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전날 밤 자기 전에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지만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루 동안 어떠한 삶을 살지 계획하는 것이다.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고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직접 손으로 쓰는 것도 좋다. 하루를 계획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해진 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스트레칭.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 자는 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이완시키고 나면 아침을 맞이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마음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여유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조바심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한순간에 소진시킨다. 조바심 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가볍게 몸을 풀어보자. 재물운을 걷어차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 가난하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 설령 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알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의욕을 품는 것까지 나아갔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를 개선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행동 중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좋은 운을 쫓아버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깨닫게 된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리한 것이다. 당신은 몇 가지에나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면서 내용을 읽어보자.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몹쓸 행동들. 무엇이든 거절한다. 거절하는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거절해야 할 땐 거절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거절부터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순수하게 보내는 호의마저 거절하게 된다. 나에게 들어온 좋은 마음, 좋은 운들을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어느새 모든 운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거절하더라도 딱 잘라서 거절하지 말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거나 좋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의 상황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음에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부탁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 아닌 상황상 보류가 되는 것이다. 빠른 고민, 빠른 결정. 하루에도 선택의 순간은 수없이 많다.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 나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마다 현명하게 잘 해내는 것이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민의 시간도 짧고 결정도 빠르게 내린다. 물론 결정이 빠른 것은 나쁘지 않은 행동이다. 다만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내린 빠른 결정은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일 확률이 크다. 고민의 시간은 충분히 가지는 것이 맞다.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전후 사정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보고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답이 나오면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판단법이다. 그러니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 고민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불만을 가질 뿐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잘할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항상 불만만 발견해내려 노력한다. 하루 중 그런 시간만이라도 아껴서 좋은 생각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얻어낼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만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토로하는 불평은 나 자신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한다. 부자를 부정한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의 건물을 사고 파는 기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올라온다.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다. 이런 기사 쓰지 마라. 삶아 떨어진다. 없는 사람들 약 올리는 거냐? 물론 지금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될 필요는 없다. 막연히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설령 내가 1000억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럴 시간에 그 건물을 사려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편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 생각의 길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 운의 원칙 중 하나다. 부자를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 부자가 될 생각을 하자. 과거에 연연한다. 지금의 현실이 어려울 때 나의 화려했던 과거는 분명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만 젖어 산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별을 보면서 별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다. 먼 훗날을 돌아봤을 때 빛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생각을 하자. 눈앞의 이익과 욕망이 사로잡힌다.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수많은 부자들의 책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절제를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다. 나의 운 중에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모두 절제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휩싸이는 행동들은 보통 다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단순히 쉽게만 얻으려 하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유명인이 나는 가질 수 없는 수백억 자산을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눈앞에 놓인 명백한 이익도 있겠지만 지금을 참아내고 얻을 수 있는 더 큰 미래의 이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재물운이 싫어하는 말버릇.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개 지금보다 풍족한 삶,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의욕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의욕하는 마음과는 반대로 나의 습관이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중에서도 말버릇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인지하기가 어렵고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특정한 말들만 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의 운을 쌓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의 운을 소멸시키는 말. 우리 같은 서민들. 많은 분들이 유선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고 하면서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 얼마 전 한 젊은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0대 후반의 의뢰인이었는데 자신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할인해 줄 수 없는지 물었다. 보통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0대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좋게 말해 신선하다는 것이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웠다.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 한번 해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삶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나의 삶 전체를 하찮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은가? 2021년 세계적인 부자이자 전문 투자자인 워런 버핏과의 한 시간이 경매에 나왔다. 그 시간은 무려 250억 원에 낙찰되었다. 누군가는 한 시간에 10,000원도 벌기 힘든데 참으로 사람마다 가진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자신의 몸값을 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나름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지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리지 못할 뿐이다. 이 책을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와 더불어서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게 노력하는 것. 멈추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 만약 지금의 삶이 힘겹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서민이 아니라 부자다. 지금은 단지 잠시 부자의 삶을 쉬어갈 뿐이다. 라고. 망할. 사람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수많은 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의 삶을 저주할 만큼 강력한 것이 있다. 바로 망할이라는 단어다. 즉, 앞으로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가 포함된 단어다. 특히 이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 나를 일으켜 세우고 존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굳이 앞날을 저주할 필요가 있겠는가? 형법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가 자라나서 이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처럼 다가올 미래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다. 나 역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을 통해 미래의 선택지들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행운과 지금의 상관관계. 행운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법.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은 대대로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단계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 매 순간 최고의 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쌓아온 운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행복을 지금으로 두게 되면 시간 여행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법칙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깨닫기까지 내 인생이 지금까지 거의 모든 시간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서야 겨우 이것을 깨닫고 실천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공간과 공기, 나를 둘러싼 이 운들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법칙을 구현해내는 방법이다. 당신에게 있어 가장 행운의 순간은 수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순간이 아니다. 그토록 바라던 한 사람을 얻을 때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운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마음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